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135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국회의원 초선이지만 청와대 비서관도 했고 구청장도 재선 해왔던 활력 있는 정치인 김영배 의원 모셨습니다. 박수 맞아요. 아이고야, 반갑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오세훈 잡는데 굉장히 전면에 쓰셨습니다. 예,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학교 선배죠? 학교 선배. 예, 대학 선배. 박현준도 학교 선배죠? 그 학교 좀 잘 좀 아세요. 이렇게 가면 MB까지 가요. MB. 그러니까 이 고대는 MB 고대와 민족 고대로 나눠진다. 근데 민족. 그러니까 그렇게 묘하게 MB 아바타라고 얘기했는데 학맥으로도 딱 이어져요. 박형준. 그러니까 오세훈. 당시에 그렇죠. 보니까 박형준 후보와 지금 오세훈 후보는 고등학교 1년 선후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2010년도 당시에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구청장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7월 1일자로 저는 취임을 했고 오세훈 그 당시에 시장도 2010년도에 재선. 거의 뭐 안 될 걸로 보이다가 돼서 막 엉엉 울었잖아요. 무릎 꿇고 막 울고 그랬단 말입니다. 0.6% 그때 차이였나 그랬죠. 당선돼서 이제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같이 일을 했는데 그때 무상급식 걷어 찰 때 그렇죠. 박형준 그 당시 정무수석하고 상당히 교감하에 아마 후계자를 꿈꿨던 거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을 정도란 MB 말이에요. 후계자지. MB 후계자. 맞습니다. 박근혜하고 맞설 사람으로 그렇죠. 박형준은 오세훈을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걸 지렛대로 해가지고 그 당시가 이제 아시다시피 그 MB가 국정원을 통해서 사찰을 시켜가지고 그렇죠. 자당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전체 정치인들을 사찰을 막 하고 있을 네. 때였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작업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당내에서도 아마 대선 후보급을 키워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어떤 세력을 구축하려고 했던 자신의 후계자를. 예, 뭐 그런 세력 시기였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게 두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절친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인 어떤 그렇게 볼수 있어요. 동맹을 맺은 관계였기도 예, 하고. 예. 그러면 두 사람이 후보에 나왔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이 떨어지면 의가 상해. 그러니까 둘 다 같이 떨어져야 돼. 아이고. 한 명만 살면 좀 그들의 우정을 생각해. 우정을 생각해. 둘 다 떨어져야 돼. 야, 진짜 이번에 오세훈도 오세훈이지만 박형준 보면서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정도 인물이었나? 부산 지역 정관경 비리 특위에 저도 위원이기도 하고 저도 고향이 부산이어서 그렇군요. 좀 이렇게 같이 조사도 해보고 다녔는데 얼마 전에 이제 부산에 직접 내려가서 네. 그 소위 이야기하는 그 별장이라고 하는 거기를 이제 꼭 갔다 왔습니다. 기장군에 기장에 있는 있는 거. 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고요. 야, 정말 이 마감되어 있는 석재나 모양이나 정원처럼 꾸며놓은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별장 중에서 아주 고급 별장. 아니 그 해놓고 위성 거기를 사진으로만 봐도 알겠던데. 예, 관리사무소라고 해놨으니까 그 주변에 그런 좋은 집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사무소에 살고 싶다 그 얘기를 하지. 팻말로 딱 정말 좀 붙여놓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도 관리사무소에 살고 싶다. 그거를 4년 5년간 등록을 안 하고 하고 세금만 내고 야, 그 정말 공직자로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윤술님 오늘 박형준 뭐 나왔나요? 오마이뉴스에 검색하시면 박형준과 관련된 오늘 어마어마한 사건이 기사가 됐습니다. 예. 일부러 아까 못 보신 것 같은데 그리고 오마이뉴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 지역에 뭐 유력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뭐 부산일보도 있고 그 중에 국제신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국제신문이 확보한 녹취록에 관련한 기사들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포털의 메인에 잘 안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꼭 한번 찾아보시고 이게 뭐야? 라고 생각되시면 여기저기 많이 알리시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본인 소개할 거는 뭐 없습니까? 본인 소개. 예, 저는 성북구청장을 2010년부터 두 번, 그러니까 8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오세훈 후보하고는 특별한 악연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0년도 7월 1일자로 제가 취임을 하고 10월 1일자로 초등학교 6학년생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 최초로 기초지자체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했어요. 제일 먼저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인기 좋은 정책이었고 너무 좋아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의회에서 우리도 하자. 어허. 서울시 차원에서. 그래서 서울시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체를 실시하자 이렇게 하니까 진행이 오세훈 되는 시장이 과정에서 거부권을 안 되는 행사하죠. 거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제의라고 하는데요. 전체 의회 중에 3분의 2가 다시 의결을 해야 돼요. 국회로 치면 300명 중에 200명이. 그렇죠. 예. 근데 서울시의회에서 그걸 합니다. 민주당이 많았지.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직을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직을 걸고 주민 투표를 한 겁니다. 아, 그래서 주민 투표를 3월 말에 했는데 결국 뜻을 못 이루자 사퇴가 된 거죠.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이제 등장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된 낙마한 이후에 사석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뭐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예. 오세훈 시장의 장모님이죠. 예. 예. 그 장모님이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성북동입니다. 아. 그래서 전임 그 땅 문제 내곡동 어. 땅의 소유주였던 그 두 번 결혼하신 거잖아요. 예. 장모님이. 그렇죠. 그 원래 있던 송시성을 가지신 음. 송모 작가님 음. 그분의 작품들이 그 집에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집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집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구청장 할 때 한 2번 사실은 가서 보기도 했고요. 장모님도 직접 뵙고 뭐 그런 사이인데 좀 사람이 참 면을 아는데 이렇게 일이 생기면 좀 마음으로 불편하긴 한데요. 그러나 이게 좀 보면 사위가를 뭐 킹으로 만들려고 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참 그렇죠. 네. 이런 일이 있나 싶습니다. 매끈하지가 않아요. 예. 이제 김영배 의원한테 내곡동과 관련된 진실의 문을 열기 전에 네. 광고 한번 하고 진실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오늘 다룰 아이템하고 이제 지금 제가 마이보험 체크를 광고해야 되는데 보험 광고 예, 여러분에게 여기는 열심히 해줘야 돼. 그럼요. 아시는 것처럼 마이보험 체크는 뭐 여러분이 보시는 여러 유튜브 채널에 그 광고가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만큼 아주 열성적으로 또 사실 봉도사랑 굉장히 또 가까우신 분이에요. 원래 이제 미건스 예, 카페지기 그렇습니다. 였죠. 미건스 카페지기. 예. 막걸리님.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마이보험 체크 다시 한번 광고해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여러분의 보험을 맞춤형으로 설계해드린다라는 얘기고 사실 보험 없는 분들은 없잖아요. 뭐 하나씩 뭐 혹은 여러 개씩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본의 아니게 들어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런데 이 여러 개 있는 보험들을 합리적인 내용으로 잘 리모델링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이보험 체크는 이제 어떤 강요하는 어떤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돈은 많이 못 벌어요. 계약 체결률도 평균 한 25% 정도라서 대리점 중에 뭐 잘 나가는 데 비하면 그 절반도 안 되는 그 체결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비자 맞춤형으로 꼼꼼하게 합리적인 내용을 리모델링 해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보험 체크가 여기저기 이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는 그 내용들도 있다고 하는데 사칭 여부는 어떻게 파악하시느냐? 마이보험 체크는 절대로 먼저 전화해서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이러이러한 보험이 있는데 가입하시면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직접 상담 신청을 하셔야지만 그제서야 연락이 간다는 거.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홈페이지에 접속하셔도 좋고요. 대표 전화번호 1800-7917로 전화하셔서 이 보험 관련해서 리모델링 혹은 보험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전화가 오면 합리적인 내용으로 잘 설계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험 좀 들어요? 예, 보험자도 들죠. 주변에서 권유해서 많이 듣죠. 예, 그렇죠.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이제 이제 한번 인맥으로. 들으면 끝까지 갑니까? 아니면 중간에 좀 바꿉니까? 많이 바꾸죠. 그러니까 한 2, 3년 들다가 또 다른 사람부터 하면 또 바꿔주고 그래서 이게 그랬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뭐. 근데 지금 이 보험 체크가 뭐냐면 이제 내 상황이 조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자기 크고 뭐 인생 그렇죠. 전망에 어, 따라서 거기서 경로에 또 따라서 새로운 상품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내 처지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맞춤형 보험이 뭐냐 이런 걸 상담해 주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합리적이고. 설계해주고 예. 무료로 예, 한번 아주 좋은 것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세훈 내곡동 땅 네. 관련해서 보도자를 여러 번 내셨는데 좀 그렇습니다.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뭐가 문제인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음. 제가 사실은 박영선 캠프의 전략본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것은 내곡동 그 이제 소위 이제 그 보금자리 주택지구 안에 오세훈 일가 그러니까 처가댁이죠. 에 땅이 있다. 그리고 보상을 36억 5천원어치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의혹 제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것과 관련해서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줄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오세훈 후보가 갑자기 안철수 후보하고의 토론 과정에서 내가 만약에 알았다면 혹은 보고받았다면 혹은 관여했다면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 봐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사실 우리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그 얘기는 뭐가 캥기는 게 그렇죠. 있으니까 저렇게 세게 치는 그렇죠. 거지. 예.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제가 낸 보도 자료는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아, 벌써 우선 하나는 이제 존재 자체를 몰랐다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2007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 7월 1일자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는데요. 2007년도 2월 12일 날 서초구청에 초도순시라고 해서 보통 1년에 초반이 되면은 시장이 구청을 방문합니다. 거기를 방문한 이후에 보통 관심이 있는 현장을 방문하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 내곡지구에 방문했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서초구 의회 회의록을 통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3월 달에 2009년인가요? 그렇죠. 2007년입니다. 2007년. 2007년. 그러니까 2006년도 초에 이제 취임을 했고요. 이 오세훈 시장 처가가 보상을 받은 건 2010년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보금자리 주택으로 고시가 시작이 된 것은 2009년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금자리 주택으로 고시되기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가 계속 이거 노무현 정부 아니 노무현 정부에서 이거 환경부가 허락을 안 했잖아요. 안 했을 때죠. 그때 방문했다는 거. 그 전에 이제 방문, 그렇죠. 막 논의가 될 때 그런 방문을 시기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 땅이 저기 있다라는 걸 만약에 알았다라면 지금 이제 알고 간 걸로 보이지만 쭉 바라보면서 저게 향후에 뭐 임대주택 사업단지가 되든 아니면 보금자리 주택 단지가 되든 저기가 내 땅이다. 우리 처가 땅이다. 내 와이프의 땅이다라는 걸 인지했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큰 문제가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06년 3월 달에 이명박 그 당시에 서울시장이 퇴임 직전에 그 당시 법이 국민임대주택법인데요. 나중에 보금자리 주택법으로 2009년도에 바뀌어요. 법이 와. MB가 바꾸거든요. 예, 예. 쉽게 하려고 규제를 막 없애버리고. 그렇죠. 근데 그 앞에 2006년 3월 달에 MB가 처음 제안을 합니다. 그게 왜 했을까 보면 이상득 땅이 그 근처에 맞습니다. 바로 옆에가 이상득 땅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도 이상득 씨 땅이 거기에 5필지가 아직도 그린벨트로 남아 있어요.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네, 그걸 네, 풀지를 못해가지고 있는데 원래 사업되고 나면 옆에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 전형적인 투기의 네. 양상인데 2006년 3월달에 제안하고 2006년 7월 1일자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합니다. 그리고 초도순시를 2007년도 2월 12일 날 갔었다라고 하는 이제 회의록이 나와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지난번에 서울시장이 왔을 때 내곡지구를 시찰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적 협의가 되었냐? 즉 서초구 의회 입장에서는 결사반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대하는 우리 입장을 서울시장이 들었냐? 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용적 협의는 안 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동료 의원이 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현장을 갔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제 말을 허위사실로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예.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데 예. 오세훈 시장이 나 여기 땅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 당연하죠. 를 서초구에 그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시그널을 일부러 준 한 거죠. 거지. 네, 시그널을 준 거죠. 왜냐면 거기서 논쟁은 벌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렇죠. 내가 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 대해서 이걸 보여준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런 경우에 저도 이제 구청장직을 했잖아요. 그 구청장이 서울시장이 오면 가장 보여주고 싶은 곳을 모시고 갑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민원 사항이잖아. 되게. 당연하죠. 꼭 풀고 싶은 곳을 가거나 어허. 민원이 가장 많거나 한 데를 모시고 가는데 그때 서울시장 참모들은 감히 현장에 가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시장이 정확히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살펴보고 여기 이런 겁니다. 당연하죠. 그렇지. 내곡지구는 현재 이렇고요, 저렇고요. 그렇죠, 그렇죠. 현재 민원이 이렇고요. 찬성은 이렇게 하고 반대는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사전 보고를 합니다. 그 내막을 모르고 거기 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당연하죠. 거죠. 그리고 그 주택국장 전결 사항이라고 자기는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 주택국장이라고 하는 김효수라는 그 사람이 2007년 1월 4일장가로 주택국장 직무대리로 발령이 됐어요. 그리고는 2월 12일 날 서초구를 간 거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장이 현장을 방문하고 그것도 공식적으로 서초구청을 방문했던 그 중요한 날에 서초구청 입장에서는 새로 취임한 서울시장이 자기 구청을 신년도에 처음 오는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수건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고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주택국장이 서울시장한테 현장을 가는데 갔다면 보고하지 않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장에 갔다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이 말한 대로 내가 보고받았거나 인지했거나 관여했다면 아니,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이야기에 승인이 딱 된 걸리는 거지. 이야기. 아니 그러니까 예요. 제 상식으로는 뭐냐면 그렇게 본다면 거기 내곡지구를 방문하는 것은 서초구가 요구해서 방문한 사안이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거기는 서초구 입장인 반대인데 굳이 보여줄 필요가 뭐가 있어? 예를 들면 민원이 다른 데가 그럴 더 수 중요한 있죠. 게 있지. 그러니까 근데 시장이 서울시 내가 한번 서울시도 보자. 아. 자기 나름대로 시장이 원하는 그 여러 가지 그럴 수 수건 사업이 그럴 있을 수 수 있죠, 그럴 수 있으니까 있죠. 예. 거기도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지시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 아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해. 지금 김 의원님을 지금 고소 고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안 당했죠. 그거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무고로 걸릴 수 있으니까 지금 봐야 하고 되지 있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 그 부분 계속 이어주십시오. 그게 하나고요. 예. 두 번째. 음. 두 번째가 그 다음 해 2008년입니다. 2008년 1월 12일 날 음. 보면은 그 수유리에 있는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행사를 해요. 네. 토요일인데요. 서울시장 부시장단 그다음에 주요 간부 64명이 모여서 워크숍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요 시정 일정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서울시 발간 책자에 서울시장 일정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2008년 1월. 예. 1월 12일입니다. 예. 근데 그때 뭘 했냐면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제일 먼저 한 제도 중에 하나가 신인사 제도라고 해서 네, 국별로 예, 예. 과별로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미션 하나씩을 등록하게 하고 그거를 평가해 가지고 평가 점수가 낮은 사람은 심지어는 직위 해제까지 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무슨 시정 추진단 그래 가지고 쉽게 말하면 한 몇 명 정도는 책상만 이렇게 두고 직위 없이 어. 뭐 휴지나 줍고 다니고 이렇게. 그런 분 만났어. 그럼 거기에 밀려났던 분 중에 구청장이 당선된 분도 있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또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망하신 분, 자살하신 분도 계세요. 네네. 그래가지고 결국 그걸 폐기를 해요 그게 나중에. 신인사 그게 제도라는 게. 이제 핵심 성과 지표. 맞습니다. KPI. KPI라고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아. 이걸 과별로 설정하게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시장이 직접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 그걸 매달 보고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인사 중에서도 그냥 보통 인사 고과를 주는 게 아니고 따로 별도로 과별로 하나씩 핵심 미션을 정하기 때문에 매우 네. 중요한 건데 예. 거기에 그 바로 이 내곡지구 업무를 담당했던 주택공급과라고 있어요. 이 주택공급과의 키 퍼포먼스 인덱스가 바로 이 택지지구 개발입니다. 아. 그 중에 딱 내곡지구 개발이라고 딱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료. 그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제가 보도 자료를 냈던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응. 그래서 그거를 2008년도에 종합 보고를 받는 자리. 작년에 이렇게 진행했던 거를 올해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로 이걸 설정하니까 똑바로 해. 이렇게 시장이 이제 어찌 보면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이게 이제 수유리에서 있었던 행사에서 그 내역이 들어가 있는 자료는 확보했고.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1월달에 그런 행사를 했다는 것도 확보했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황상 누가 봐도 그 자리에서 그런 보고들이 이루어졌을 거다. 그리고 그 전후에 매달 음. 보고를 받고 시장이 직접 평가라는 걸 했을 했다는 테니까 거죠. 모르고는 평가할 수 그러니까 없잖아요. 이게 당연하죠.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단시 뭐 한두 개 언론만 받아쓰고 맞습니다. 심층적으로 취재를 안 해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2009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임대주택법이 보금자리 보금자리 바뀌죠. 주택법으로 바뀌고 그리고는 2009년도에 사업지구를 서울시가 신청하고 바로 지정을 해서 추진이 됐단 말입니다. 2008년도 이때는 지정도 안 됐을 때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이게 관심을 아주 꾸준히. 핵심적인 그 과의 여러 사업들 중에서도 핵심 지표로 선정이 될 정도로 이 사업은 서울시가 챙기는 사업이었다는 그러니까 이제 것이죠. 그 얘기는 의원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예. 이 얘기는 본인 부인 처가 땅이 있는 것만이 알고 있었고 측량과 관련해서도 지금 상황 보면
갔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여러 증언들도 나오고 있고. 저도 거의 뭐 거의- 사실 거의 예, 사실일 라고 것 같고. 생각하죠. 예. 그러면 그걸 알고 어쨌든 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탄력이 붙기 시작했고, 근데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을 만들기 전에도 이걸 어떻게 풀지 고민을 한 거 아닙니까? 쉽게 그렇죠. 2008년에 그런 일을 했다는 거는 현행법 안에서도 어떻게 풀지 계속 고민했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앙정부한테도 어떤 형태든 민원이든 뭐든 들렸을 거고. 그럼요. 중앙정부가 종합적으로 해서 보금자리 주택법으로 해서 훨씬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 규제를 확 풀어버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치밀한 각본 하에 이게 지금 진행된 거다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당연합니다. 그렇죠. 예,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중앙 정부에서 먼저 스타트했을 수도 있고 오세훈 측에서 먼저 제안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거기 이상득의 땅도 있으니까. 아니 근데 그건 예. 있는데 잘 보시면 2008년 1월이면 2007년 대선 직후야.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직후고 예. 취임하기 직전. 인수위, 취임하기 인수위. 직전이야. 예. 그러니까 대선 결과도 보고 어차피 이거는 우리랑 얘기 될 수밖에 없어. MB도 동의할 거야라고 판단해서 속도를 확 붙인 거지. 그래서 관료 조직은 음. 탑이 음. 이렇게 하라고 정확하게 하지 않는 일은 안 자기 하지. 과의 핵심 사업으로 설정할 수가 없어. 없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예, 그 없어요. 속성은 맞아요. 확실히 알죠. 그럼 우리가.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국토부의 어떤 국의 핵심 미션을 자기 공약하고 거꾸로 돼 있는 거를 그대로 두고 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서울시장이 성북구청장이 그걸 두고 보면은 음. 그게 제대로 된 그건- 시장도 아닐 뿐만 그건- 아니라 그건 당나라 주식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나라 그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그다음에 또. 세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요. 오늘 또 제가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네. 2011년도에 6월 7일 날 오세훈 시장이 16년? 2011년 네. 11년. 2020 주택 종합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 약 한 뭐 70만 가구를 이제 한 20만 채 가구를 포함해서 장기적으로는 공급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발표하는데요. 직접 발표합니다. 자기가 예. 브리핑을 쫙 합니다. 예. 그 동영상이 있어요. 봤어 그거 사진이랑. 그런데 네. 거기에 이 내곡지구 보금자리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음. 본인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나는 보고받은 적도 없고 몰랐다. 관여한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 알지도 못했다. 근데 자기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게 자기가 종합 발표를 하잖아요. 계획이 확정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2020 주택 그 종합 계획이라고 하는 서울시의 종합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 본인 스스로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무게를 싣고 있고 스스로가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걸 그렇죠, 그렇죠.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이제 명확하게 자기가 관여하고 보고도 받고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또 하나의 살아있는 증거라고 저는 이거는 뭐 생각합니다. 서류나 문자도 아니고 아예 동영상으로 존재하는 요 거니까. 동영상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동영상은 그 당시에 YTN에 보도자료로. 이제 그 남아있죠. 미공개 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공개. 그래서 제가 오늘 보도 자료를 이제 배포를 했는데요. 다른 언론사에서는 아마 그게 저작권 때문에 이제 못 쓰고 있죠. 직접 사용하시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영상에서도 백바지 입고 있습니다. 그거 의미 있네. 그러니까요. 의미 있어. 날카로워.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코이카 관련된 것인데요. 아 예. 코이카 관련해서는 핵심이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1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그러니까 이분이 페루에 이제 파견을 가요. 코이카에. 예. 중장기 자문단으로 페루로 갑니다. 6개월이 조금 넘게 있는데 코이카 규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기 고 중장기 파견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연속해서 선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면접은 직접 하도록 되어 있고 네. 면담으로 반드시 페이스 투 페이스 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발되고 나면 출국 전에 12일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오세훈 전 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2013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를 페루에 있어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르완다로 갑니다. 파견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연속해서. 규정이 위반이냐? 첫 번째 연속해서 선발할 수 없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임기 중에는 선발이 돼야 확정이 돼야 르완다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임기 중에 선발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페루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면접했겠어요? 화상으로 한 겁니다. 이게 규정도 위반이고 코이카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 국내에 없으니까 열 이틀 교육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교육도 이틀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게 그 권익위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규정 위반이다라고 직원들한테 징계를 줬습니다. 직원들이 징계가 될 정도로 규정 위반을 하고도 이렇게 특혜를 받은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오히려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게 도저히 이거는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은 일이고요. 이거 말고도 사실 다른 좀 의혹들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 이제 돈은 다 지금 자기 돈으로는 하나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아 당연하죠. 네. 본인 돈으로 한 게 아니죠. 야,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근데 허위사실 유포죄로 지금 당이 고발한 거 아닙니까? 저를요? 아니 오세훈 오세훈 후보를 전 고발했다고 들었거든요. 허위사실 유포죄로. 코이카. 아니 거기가 아니 아니, 내곡동. 아 내곡동 예 그렇습니다. 1년의 내곡동. 과정은 다 고발을 했죠. 예. 예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럼요. 예. 지금 민생연구소를 비롯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건 진실은 밝혀질 것으로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제 의원님 이야기 들어보면 댓글 달아주세요. 안진걸 소장이 오늘 고발했어요. 오세훈 고발한 거 알아. 예. 근데 이해가 잘 돼요. 쏙쏙 잘 들어와. 우리 후보님도 박영선 후보님도 정확히 이 사항을 다 알고 계시죠? 정확히 알고 계신데 코이카는 약간 이제 그 부분에서 앞에 부분은 다 들으셨는데 뒤에 이제 그 자리 간 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중장기 자문단으로 가면 다른 사람이 내정될 것을 자기가 차지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려고 했던 거를 약간 청년의 일자리를 뺏었다고 잠깐 말씀을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그 사실 토론회에서 그 부분이 약간, 약간 예. 핀트가 어긋났던 아니 저는 그 것이고요. 건의를 예. 드리는 게 김용배 의원께서 후보님한테 내일이라도 예를 들면 한 3분이나 4분 정도 후보의 육성으로 네네. 내곡동 땅 지금 얘기하셨던 의문시 되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스토리가 쫙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 2005년에 갔던 것부터 시작해서 측량, 지금 예, 하나, 측량. 둘, 셋, 한 네다섯 가지 쭉 이어지잖아요. 요거를 그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보가 한번 정리를 해서 이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주는 영상 하나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클립으로. 예,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3,4분이면 딱 나올 것 진짜 같아요. 알겠습니다.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그런 생각했거든요.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첫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이슈화 되는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뭐 짤이나 카드 뉴스 형태 아니면 동영상 이렇게 붙여놓는 것도 것인데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1시간 넘는 그 토론회를 다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쪽쪽 뽑아주는 그 일종의 클립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클립 소비하는데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랄까요 좀 주요 키워드들 촥촥촥 뽑아주고 아니면 이미지로 뭐 도표라든지 아니면 뭐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지로 좀 눈에 잘 띄게 대신 거기에 육성은 후보의 육성이면 더 효과가 있을 것 후보가 해야 같아요. 돼. 예. 후보가.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자, 원포인트 바로 가서 예. 컨설팅 해드렸고 자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시장에 당선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이번에 뭐 용산 참사 발언한 것도 보면서 뜨악했는데요. 예, 저도 정말 그 끔찍했거든요. 예. 정말 왜 대선 안 되는지까지 묶어서 한번 좀 말씀. 우선은 아까 용산 참사 말씀 나왔으니까 네. 말이요. 용산 참사의 경우에만 해도 6명이나 사망하시고 그렇죠. 수십 명이 다치고 또 그 주변에 엄청난 사실은 파괴적인 영향을 그 당시에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국민이 트라우마를 가졌어요 사실. 정말 이 인권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10년 전에도 MB 정부였고 오세훈 시장이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퇴행적 인식을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건 끔찍한 일입니다. 저런 정도의 인권 의식과 이 권력자로서의 모습 이걸 유지를 하고 이 촛불혁명 이후에 대한민국의 서울 그 시장이 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1년 남짓 남은 임기 동안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시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의회가 109명 중에 101명이 민주당입니다. 그렇죠. 서울시의 구청장이 25개 중에 24명이 네. 사실은 민주당이고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오세훈 시장 자기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뭐 일주일 안에 풀겠다, 한 달 안에 풀겠다 말장난을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의 입안권,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라는 제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북구청장이 그걸 제안하지 않으면 서울시장이 할 수가 없어요. 서울시장 하라고 지시한다고 듣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입안하는 과정에서도 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나 기타 관련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만큼 설득이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게 협치나 합리적인 서로 간에도 공존이 불가능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태에 서울시장이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시장이 당선이 돼서 자기가 바로 그 어렵다고 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자기 마음대로 풀겠다는 것 자체가 어느 도단이고 이거는 과대망상이에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 현직 대통령을 치매 환자, 그것도 중증 치매 환자라고 네. 하면서 자기는 오히려 기억 앞에 겸손하다고 하면 그러면 기억 앞에 건방진 거는 뭐 자기가 자랑할 것만 기억 앞에 건방지고 자기가 하기 싫은 거는 기억 앞에 아니, 불리한 건 예. 공부한 거고, 아니, 불리한 말장난이고 건. 언어 도단입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을 저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할 뿐만 아니라 전광훈 씨하고 그렇게 사실 가까운 동지적 관계로 보이는 이런 분들이 서울시정을 이끌어가지고 지금 도대체 이 서울이 어떻게 일을 하는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쟁, 자신의 어떤 정치적 미래, 좌파의 정치적 이득의 확장 이런 거에만 골몰하게 되어 있는 그렇죠. 아니, 난 시장이 될 수밖에 이 없습니다. 사람을 첫 번째 토론회 보면서 서울시장 한 사람 맞아? 너무 공부 안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사실상 야인으로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너무 빈 구석이 너무 많고 네. 사실은 2010년도 당시에도 제가 이제 성북구청장 하면서 그 당시에 보니까 세세한 업무에는 별 관심이 없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행정에 대해서 별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거. 예, 아무래도 뭐 그런 쇼업 예. 같은 걸 하는 걸 좀 많이 하시던데 쇼맨십이 좋지. 네. 게다가 10년간 쉬었기 때문에 더 하죠. 그러니까 아니, 저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년 동안 이 사람이 정치권 센터에도 못 들어왔어요. 따지고 보면 계속 겉돌았고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연전 연패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V를 그렇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VIP라고 하고 뻘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식구조. 이게 두 가지예요. 철학 그리고 또 어떤 현실적인 현실감.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뭐 첫날부터 능숙하게 자기는 시정을 해봤으니까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시정을 해본 사람이 시의회 구성이 이렇고 구청장들의 구성이 이렇다는 상황 속에서 내뱉을 수 있는 공약인가 과연 현실성. 제목을 우리 짤 그거 만들자. 첫날부터 능숙하게 옛날처럼 해갖고 용산 참사, 디귿자 양화대교 쭉쭉쭉 만들어. 있을 수 있죠. 세빛등선서. 그렇게 패러디로 가. 첫날처럼 능숙하게 첫날부터 능숙하게 옛날처럼. 10년 전처럼. 네. 10년 전처럼 맞겠다. 네. 능숙하게 10년 전처럼. 이렇게 제목을 딱 만들어서 캠프에 건의하세요. 예, 의원님. 그러겠습니다.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느낌에. 이렇게 되면 패러디를 아예 그렇게 가져오고. 용산 참사, 양화대교, 디귿자, 세빛 둥둥 막 이런 거 여러 개 있잖아. 그리고 그다음에 무상급식 있고. 무상급식도 있고 거기다 이제 뒤에 배경으로는 내곡동의 풀샷을. 그리고 7조 원 적자 이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정들이 워낙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서울시 공무원들과 자치구 공무원들 입장에서 봐도 오세훈 시장은 최악의 시장 중에 하나거든요. 공무원들 그게 싫어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KPI 말씀드렸지만 네네네. 이 공공 분야를 민간 분야에서 적용하는 BSC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이익이 남지 않거나 능률적이지 않은 부분은 잘라내겠다는 식의 접근을 메스를 대는 아하. 외과 수술적인 그런 이제 기법을 사용을 했거든요. 가차 없이. 그래서 사실은 뭐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하는 그러니까요. 예, 공무원도 예, 나오고 예, 있는데요. 이 공공 분야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는 효율적이어야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효과적이고 보다 사람들에게 사실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그렇죠. 있는 이 가치 전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 사태에서도 감염병 사태에서도 보면 결국은 사람의 목숨이라는 건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럼요. 정말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공공 분야가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봐도 아이고 상당히 공포스러운
그리고 그런 지금의 것이죠. 젊은 공무원들 20, 30대는 학을 뜰 거예요. 그게 안 맞거든. 그렇습니다. 이 수평적 리더십을 원하지 그렇죠. 수직적 권위적 뭐 국장 이상만 보고 올라오고 밑에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사람 누가 좋아해? 아니 그러면서 오세훈은 그러면서 꼭 그 쇼맨십, 그러니까 카메라 있을 때는 또 20대 젊은 공무원들한테 갖고 요새 별일 없지 뭐 이런 거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랄까 이중적인 모습, 현장에서 겪어본 공무원들은 분명히 아실 테고 앞으로 있을 일이 눈보도 뻔할 텐데 지금 뭐 이렇게 여론조사 수치 나오는 거 이런 거 보면 답답한 마음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마음 있는 분들이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문제가 많은 민주당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실망하고 분노하고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오세훈이 하면 그 끔찍할 수 있는 어떤 미래들을 계속해서 좀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 전 그런 생각이 계속 그러니까 강하게 장애인 발언이나 막 이런 것들 보면 지금 현수막 붙이고 뭐 이런 거 보면 나는 굉장히 좀 무책임하다 발언이. 그러니까 소양이 없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밑에 지역위원장이 그런 거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꼼꼼하게 못 챙겼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상처를 받은 장애인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나머지 지역의 건 현수막의 내용 중에서도 이게 혹시 잘못된 게 있는지 제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거든. 그렇죠. 그게 사실 민주적인 리더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최고 지도 리더가 그 전체적으로는 책임을 지고 부분적으로 밑에 이제 직원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되 결국 책임은 본인 책임이라는 거를 늘 사실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실제 책임을 져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요. 거꾸로 문제가 생기면 밑으로 떠넘겨서 주택국장이 다 전결이다. 나는 모른다.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쟤가 문제지. 쟤를 잘라내면 나는 괜찮다. 좋은 게 오면 밑에가 잘했어도 내가 잘했다. 이거는 최악의 리더십이죠. 그렇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이 지금 제일 힘든데 사실 이 계층이 다 박영선 쪽으로 아직 안 왔어요. 사실 박영선 후보 쪽으로. 네. 근데 사실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가장 노력했던 당사자고 박영선 후보가 장관 시절부터 이번에도 사실 재난위로금 10만 원 그리고 임대차 그러니까 임대료 멈춤법에 기인해서 그 30% 인하 네. 화근 할인, 화근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그 지금 정부에서 어쨌든 집합금지 뭐 이런 등등을 해서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폐업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이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많이 쌓여 있어. 네. 그래서 진짜 어려움을 우리가 다 떠안고 있다. 뭐 이런 생각 가지시고 집권 여당에 대한 섭섭함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박은수 후보가 내세우는 이런 좋은 공약이 이게 펼쳐져야만이 여러분들이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번에 이제 엊그제부터 29일, 31일 사이에 지금 그 재난지원금이 버팀목 작업 예, 그렇습니다. 내려갔죠. 4차 재난지원금이 조금은 숨통 튀셨을 텐데 저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똑같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 상황이 뭐 예를 들어 4월 7일 재보선 끝난다고 해서 코로나19도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겪어 가셔야 되는 타이밍이고 또 뭐 어제 오늘 계속 확진자 수가 또 늘고 있는 추세로 바뀌고 네.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 이 소상공인을 도와주겠다라는 말은 지금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 누구나 다 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 가능성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예컨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장이 오늘 올라와가지고 무슨 옛날에 왕정시대 왕도 아니고 야 이거 돈 풀어 이런다 돈이 빡 풀리는 게 아니거든. 의회와 또 그 현장에 있는 구청 그리고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과 이게 함께 또 중앙정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게 집행이 되는 속도가 붙는 건데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컨대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시장이 됐을 때 턱턱턱 걸리는 거 천칠 거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준다 말은 하지만 안 오는 것과 준다고 말한 사람이 얼마라고 얘기해주고 이게 어떤 형태로 갈 거라는 게 착착착 순서대로 진행되는 걸 맛볼 수 있는 거 여기에 좀 방점을 좀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중앙정부 즉 국회가 의결한 3월 24일 날이죠. 의결한 제4차 재난지원금은 이제 통장으로 이렇게 꽂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만나니까 들어왔어요. 바로 네, 들어오니까. 300만 원 네. 들어왔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던데 이제 이걸 시작으로 해서 쭉 이제 우리가 추경에 된 거는 좀 지원이 가거든요. 그럼요. 박영선 후보가 재난 위로금 10만 원 이것도 우리가 서울시가 거의 1,000만 명이 되기 때문에 1조 그렇죠. 예. 정도 됩니다. 예. 일조 없 이거를 이제 블록체인 그렇습니다. 이제 예. 기술로
적용을 해서 이제 드리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서울시 의회 아까 얘기했던 절대 다수가 민주당이고 구청장 절대 다수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 박영선 후보의 공약은 혼자의 공약이 아닙니다. 우리 당 전체의 공약이고 우리 당 시의원 전체의 공약이고 우리 당 구청장의 전체의 공약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지. 당연하죠. 취임하면은 바로 의회를 소집해서 척척척 진행. 구청과 협의를 하고 시의회에 바로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오래 갈 일도 아닐 뿐만 그럼요. 아니라 네. 이거는 바로 실행이 가능한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세훈 후보 측에서 이게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딴지를 자꾸 걸던데요. 예. 이거는 바로 할 수 있는 공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과 우리 준비되어 있는 능력자 우리 박영선 후보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네. 이제 정책들이다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봐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이 지금 이제 현장에서 유세도 하시고 우리 저 지역의 주민들도 많이 만나시고 이럴 텐데 네. 실제로 느끼는 바닥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금요일 날 저녁도 그랬고요. 지난주 그리고 어제 오늘 이제 계속 이렇게 지역 다니고 음식점도 다니는데요. 의외로 상당히 좋아요. 정말로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나 40대, 50대, 30대 여기에 이제 민심들이 느껴지는 게 고민정 굉장히 의원도 어제 그 얘기를 하신 거. 예, 고민정 의원도 좋습니다. 나오고. 그런데 단 하나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누적되어 있는 피로감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실감 같은 게 분명히 있어요. 네. 젊은 분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스스로 혁신하고 좀 더 스스로 자성을 하고 더 본인들이 제대로 하겠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라. 책임 있는 모습. 보니까 박영선 후보가 다 준비도 잘 되어 있고 또 오히려 후보가 좀 안타깝다. 당이 좀 더 잘해라. 그렇지. 이런 주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후보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우리가 후보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후보한테 아이고 이건 뭐 좀 도움이 안 되나 이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저께 이낙연 대표, 전 대표, 오늘 김태현 대표 대행 이 사실 반성할 건 반성하고 대구 혁신할 건 공소는. 혁신하겠다. 예. 우리가 더 잘하겠다. 아니 이렇게 이제 연입- 말씀드렸고 연이틀 하니까 좀 좋더라고. 예, 그래서 그렇죠. 정말로 이제 바닥 민심과 함께 우리가 이제 정말 이제 결집을 이제 하고 있다 이런 게 느껴져요. 당원들의 사기는 높습니까? 예, 당원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국회의원이 49개 중에 41명이고요. 우리 민주당 소속이 그리고 시의원, 구청장 뭐 기타 공직에 있는 분들도 다수고요. 그리고 이제 당원들도 정말 저런 후보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라는 이게- 수준에서 더 넘어서 그렇죠. 야 이제 우리 후보가 진짜로 꼭 돼야 되겠다. 그 예, 라고 하는 수준으로 이제 확 넘어왔어요. 1차 TV 토론이 변곡점이었죠. 맞습니다. 딱 보고 나서 야 오세훈 저거 안 되겠는데? 저도 사실은 보면서 약간 살 떨리는 토론을 오래간만에 봤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쫄깃하다. 근데 보니까 아니 우선은 다른 걸 다 떠나서 어떻게 그렇게 아나무인이고 태도가 상대방을 무시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요. 아 또 홍준표가 양반이야. 아, 그럼. 오세훈에 비하면. 진짜 그렇더라고. 음. 그다음에 거기도 고대잖아. 그러면 고대 만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MB 고대. 예. 고대. 그러면 그래요. 민족고대는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친이계의 핵심 라인들이야 다. 그 지금 이제 남은 과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30대 초반과 20대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승부처 같습니다. 승부처야. 그러니까 이제 30대, 40대, 50대 우리 지지층들은 결집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바닥도 상당히 좋은데 이제 우리가 20대, 30대에게 그래서 예. 우리 부청장을 또 하셨고 네. 성북구가 유독 기동민 의원 지역과 합쳐서 대학이 많은 맞습니다. 많죠. 대학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맞습니다. 그 지역인데요. 그래서 오늘 그 지하철 버스 40% 할인 네네. 19세에서 24세 이거 획기적 공약이죠. 예. 이거 진짜 관내 사는 대학생들 부모들 이거 진짜 집중적으로 뿌려야 돼. 특히 이제 대학가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의원님도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왜냐하면 홍보할 거리가 많으면 예,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잘 정해줘야 돼.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꼭 좀 논의를 하셔서 대학가 플랜카드도 바로 붙이고요. 바로 그렇죠, 붙이고 그다음에 이 온라인 상으로 SNS 상으로 상당히 좀 강화해서 예, 홍보하고. 인스타그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예, 들어야 많이 돼요. 들어가는데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20대 때 그런 게 없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청년이라는 이유로 힘들다라고 말하는 친구들한테 아 청년이니까 희망이 생긴다라는 걸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순간 짧게 야 이런 거 있어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진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러니까 사실은 대중교통 타면서 뭐 일부 할인되는 게 뭔 의미가 있겠나 싶지만 이게 내 생활 속으로 들어와 버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구청장 할 때도 그랬는데요. 청년 특히 20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주거, 주택 문제입니다. 특히 요즘 1인 가구가 상당히 빨리 늘어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욕구도 강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 문제가 이제 가장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박영선 후보가 제시를 했던 그런 이제 1인 가구에게도 공공주택의 일정한 당첨될 수 퍼센테이지를 있게끔. 예. 배정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은 획기적인 공약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사 대책에서도 이미 발표를 했듯이 1인 가구에 대한 대폭적인 그런 분양 포함해서 뭐 여러 그렇습니다. 청년 주택 이런 걸 이제 다 공급을 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동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40% 네. 지하철에 청년 패스. 이제 그 패스를 이제 할인해 주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청년은 늘 가능성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게 일단 머무르는 곳, 그러니까 자는 곳하고 자기 이동이 해결이 되면 그렇죠. 예. 그 이외에 사실 일자리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걸 본인들도 알고요. 그럼요. 또 실제로 우리 사회에 함께 노력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자기의 노력이 좀 더 이제 가미되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문제고 또 사실은 한 끼 굶더라도 그 젊음을 가지고 청년들 스스로가 저한테도 옛날에 그랬어요. 네, 네. 그러니까 주거 문제를 꼭 좀 공공 분야에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 박영선 후보의 이 공약이 저는 그런 청년들의 사정을 잘 아는 그렇죠. 아니 공약이다 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일 지하철이나 버스 연계해서 움직이는 그 대학생들이나 많죠. 19세에서 24세 기준으로 보면 거의 월 4, 5만 원 정도는 세이브가 돼요. 그 이상 그럼요. 예, 네, 이게 된다고 됩니다. 봐요. 네, 이게. 충분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왔다 갔다 해서 뭐 4, 5천 원 들잖아요. 4, 5천 원 하루에. 그럼요. 그러면 거기 40%면 15,000원, 막 16,000원 뭐 이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럼 30일 잡으면 4, 5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되는 폭이 뭐 이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는 이제 운용하시는 그러니까 직접 그 교통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뭐 그게 4, 5만 원이 어떤 사람한테는 하루 저녁 술값도 안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돈이 되겠지만 아, 어마어마하게 크지. 네, 활용하는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날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구나라는 이 부분 그리고 또 이게 내 생활 속에 들어와서 계속 생활하다 보면 이걸로 인하여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이 지금 뭐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댓글 다는 거 보니까 근데 뭐 민주당이 다 잘해서 펴달라 이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민주당 더 노력하고 혁신하고 해초리 맞고 예, 그렇습니다. 그 노력하겠다는 모습 보이려고 하는 거고 박윤선 후보도 처음부터 공약 뭐 다 완벽하게 낸 것도 아니고 하면서 또 붙이고 해서 청년들 목소리 듣고 하나씩 더 내고 그럼 1인 가구도 목소리 얼마나 듣고 좋아요. 더 내고 이렇게 유연하잖아. 하는 거니까요. 선거는 원래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승리를 하든지 패배를 하든지 간에 어쨌든 민주당이 혁신의 몸부림을 갈 수밖에 없다. 네. 선거 이후에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 청년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뼈를 깎는 반성도 있고 혁신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요? 그렇게 보고요. 네.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주문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다만 오세훈이 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표를 던지는 거고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자, 사전투표 조직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내일과 모레 사전 투표가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요. 무엇보다 우리 40대와 30대가 직장인들 중심으로 해서 대거 사전 투표에 나서 주셔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당력도 총동원 하고 있고요. 지인 찾기의 결과도 총동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4월 7일 날이 평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사실상 투표가 쉽지 않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 토요일 날 또 비 온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히려 내일 다 해야 돼. 멀리 이제 안 가고 어. 전 토요일 날 아 투표로 가고. 예, 아, 주변에 있는 분들 방법이네. 손잡고 맞네. 우산 쓰고 조용히 투표하고 집에서 아니 지금 기짐 굽고 아니, 이렇게. 지금 예, 예. 벚꽃이 여의도 만발했거든. 아, 예. 그러니까 벚꽃 구경하고 야외 구경하려고 하는 분들이
다행 그 뭐 계획을 많이 세웠을 주말에, 거예요. 네. 근데 비가 오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진짜 투표 갔다 와서 막걸리 한잔 하시고 그러게요. 딱 그래서 그 재미로. 예. 우리 이제 안주는 많은 오세훈 분들께 씹는 재미로 하고 고소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아니 좀 먹을 거 별로 없으면 박시영닷컴에 좀 주문 좀 하시고 오징어나 이런 거. 그 얘기 좋네요. 예. 이거 좋지. 많습니다. 네. 안주거리가.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호소하는 얘기 해주시고 마무리 지을까요? 두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주당 저희들이 다 잘하기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진심으로 저희들 마음을 열고 스스로 혁신하고 또 문제 있는 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욱 정진하고 혁신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투표해 주십시오. 사전 투표가 승부를 가릅니다. 이번 금요일, 토요일 2일과 3일입니다. 꼭 주변의 분들과 함께 사전 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 하시고 나서는 어르신들과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번 투표의 의미, 이번 선거의 의미를 꼭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지켜주십시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문재인 정부 이제 1년여 남아 있습니다. 이 개혁을 마무리 짓고 다음 또 다른 새로운 개혁 정부의 밑그림, 토대를 우리가 닦아야 할 중요한 절차절명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많은 혁신, 더 많은 개혁을 해야 할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에게 회초리를 치시지만 버리시지 마시고 우리 대통령 끝까지 임기를 잘 완수하고 다음 정부를 만들어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바닥을 깔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1부, 2부 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부 시간에 김용배 의원께서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그렇습니다. 내곡동 네. 땅에 조목조목하게 저 필기했어요. 저는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썸네일로 본다면 치밀하게 준비했다. 내곡동 땅 오세훈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렇죠.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굉장히 정리가 뭐랄까 시민 우리 그 시청자들이 구독자들이 들으시면 제대로 다 이해가 되게끔 여기 설명을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아까 두 가지 약속한 거 후보님이 직접 동영상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3, 4분짜리 그 얘기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뭐였죠? 첫날부터 능숙하게. 능숙하게 용산 참사 때처럼 같이 과거 10년 전처럼 해서 네. 짤을 좀 만들자 여러 개 묶어갖고 왜냐면 패러디가 오히려 잘 통하거든. 빨리 먹히죠. 네. 저쪽에 슬로건을 인용해서 써먹는 게 그래서 그거 좀 작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대학생들 그 40% 청약했어요. 버스비 교통비 아낀 거 그 대학가 쪽에 적극적으로 모든 지역에 서울 지역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종 우리 김용배 의원이 굉장히 그 설명도 잘하고 원래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민족고대는 다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이고 MB고대는 말짱 꽝이다. 이게 이제 오늘 다 드러났고요. 네. 민족고대 사랑합니다. 민족고대 출신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홍준표, 오세훈, 박형준, MB만 있는 게 아니다. 고대 중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다. 네. 이 말씀 드리고 김용배 의원 종종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야, 현역 국회의원 앞에다 두고 사람 똑똑합니다. 친해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예, 오늘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김영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챗 김선미님, 김재님, 이큐리티님, 또 수웬크님 보내주신 내용들 진심으로 고맙게 받아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일 방송 잠시 예고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내일 저희 박시영 TV는 7시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7시부터 쭉 시청하시다가 저희가 이제 한 8시 10분, 20분쯤에 방송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8시 30분부터 박영선 후보와 함께 6개 유튜브 채널에서 합동으로 일종의 토크쇼를 진행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용민 TV, 이동영 TV, 새날, 그리고 고발뉴스, 그리고 시사타파 TV, 그리고 박시영 TV 6개 채널이 모여서 함께 박영선 후보에 대한 토크쇼가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시고 또 어떤 채널로 들어오셔도 모두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박시영 TV를 7시부터 시청하시던 분들은 그대로 시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응원 댓글도 보내주시고 또 많은 아이디어들도 보내주시면 좋은 방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